자, 이제 147페이지에 오면은 이제 소수주 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A라는 회사가 이제 B라는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수주주가 이렇게 B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죠. 소수주주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지배권을 획득하는 날 현재로 2007년 1월 1일 날 이렇게 지배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날 A사는 B사의 주식을 사고 같은 날 소수주도 B사의 주식을 사요. 그리고 B사의 주식을 사고 나면 이 소수주는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게 투자 금액이 있겠죠.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라는 거냐면은 이게 지분법으로 평가를 해요. 지분법 평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분법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계산될 거 아니겠어요. 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수주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B라는 회사의 자본 중에서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B라는 회사 여기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산과 부채가 있죠. 그럼 B라는 회사에 순자산이 존재하는데 이 순자산 중에서 자, 일부는 누구 거냐면은, 자, 요만큼은 지배회사에 주실 거고, 지배회사에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 금액은 누구 거라고 주장하냐면, 소수주주 거라고 저기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주주 거라고. 그래서 이제 B사의 순자산 중에서 이 소수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소수주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순자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소수주주가 옛날에 이 주식을 취득할 때, 그날 현재 이 순자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우리가 소수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소수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수주 지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준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147페이지에 오시면 소수주 지분의 정의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두 가지 얘기로 해놨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점에서는 종속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소수지분 해당을 말하고 지배종속관계 성립한 이후에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변동분 중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 자 이제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에선 그러면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이 있고 획득한 시점 이후 게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에 장부가액이 요만큼 있고, 요게 이제 순자산 장부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획득한 이후에 증가한 금액이죠. 이게 증가액이죠. 이렇게. 증가액이에요. 요걸 합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소수주주의, 종속회사의, B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된 시점에서는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소수지분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에 있는 이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액이에요. 이 순자산 과소평가액하고 순자산 장부가액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뭐냐면 지배권 획득을 현재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잖아요. 지배권 획득의 순자산 공정가치 이 금액에다가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증가한 금액 곱하기 지분율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번에 이제 순자산 공정가액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차 작업을 얘기하면서 저번 주 얘기할 때 옛날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주고 토지를 샀는데 이날 현재 지배권을 획득하는 시점에서 이게 2억이 됐다. 그런데 나중에 주식을 토지를 또 샀는데 토지를 1억 원 주고 샀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0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옛날에 샀던 토지의 공정가치는 지금 예를 들어서 3억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산 주식이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이라고 얘기할 때 순자산 공정가치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을 획득한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에다가 지배권 획득할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요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자 플러스 지배권 획득일의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이루어졌죠. 지배권 획득일의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요 금액이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아니라 취득원가주에 근거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게 지분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밑에 147페이지 보면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제일 밑에 박스에서는 소수주 지분의 계산 기준이 되는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를 계산했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지배권 획득일의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배권 획득일 이후 증감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더하는 거예요.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증감한 걸.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계산돼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지배권이들의 순자산 장부가액 플러스 지배권이들의 순자산 과소평가액에다가 순자산 장부가액을 증감한 걸 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종속회사의 기말 순자산 장부가에다가 지배권 획득일의 과소평가액을 더하는 금액이 돼요. 그걸 이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14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순자산 장부가액을 고려할 때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상각에 그 다음에 기말연재 상향 판매로는 미실현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계산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수주 지분이 어떻게 박스로 계산되냐면은 이렇게 계산됐어요. 자,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취득원가에다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니까 취득원가 플러스 자,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증가액 곱하기 지분율. 지분율이 20%라면 20%. 자, 마이너스 여기 상각 노객 마이너스 기말연재 미실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기말연재 미실현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A사가 B사한테 판 하향 판매인 경우에는 0%. 자, 그다음에 B사가 A사한테 판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몇 %만 20%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중급회계에서 중단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에서 투자주의 장부가를 계산하는 산식이거든요. 그런데 투자주의 장부가를 산식을 계산하는 이 산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취득원가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 취득원가를 다시 환산해 보면 우리는 지배권 획득일의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뭘 더한 걸로 되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으로 이루어졌어요. 과소평가액 곱하기 지분율 20%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게 소수주 지분 쪽에서는 취득원가에다가 자,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 금액은 뭘로 이루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곱하기 지분율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등식을 이렇게 넘겨보면 이게 이렇게 계산된다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거는 취득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순자산 과소평가액 곱하기 지분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취득원가라는 거 대신에 이걸 쓰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버리고 자, 얘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써보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자, 나누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나누면 자, 요거하고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순자산 장부가액 지분율 곱한 거죠. 당연히. 요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에다가 순자산 증가액 곱하기 지분율을 이렇게 곱한 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건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증가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더하면 뭐가 돼요? 기말연재 순자산 장부가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 이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순자산 과소평가액 곱하기 지분율에다가 상각 노객을 빼게 되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미상각잔액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 이게 미상각잔액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뭘 빼냐면 기말연재 미실현이익 상향 판매로 이런 것만 이렇게 차감하면 돼요. 이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차감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급회계할 때 이걸 이렇게 하셨잖아요. 중단 영역을 행사하는 경우에 지분법 할 때 반드시 그랬죠. 지분법 할 때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란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과 딱 일치시키는 것이 돼야만 한다.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이 지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이 지분법인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 주식 취득일의 차이가 아직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반드시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 등식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상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다 상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순자산 과소평가가 좀 미상각 잔액만큼 차이가 날 테니까 여기다 미상각 잔액을 더한 것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그걸 빼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기말연재 미실현이 곱하기 지분율만큼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꼭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하도 많이 해볼 거기 때문에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수주 지분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수주 지분은 소수주가 취득한 B사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지분법이라는 걸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소수주 지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148페이지 오면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보면 부의 금액을 낳는 소수주 지분이 있는데 자, 부의 금액을 낳는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순자산 장부가액이 거꾸로 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자, 여기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B라는 회사의 자산이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훨씬 더 커요. 자, 부채가 훨씬 더 크다면 뭐가 되냐면은 이 자본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등식에 따르듯이 B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 되는데 저희는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소수주 지분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수주 지분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금액이 되죠.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쪽에 표시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표시는 오른쪽에 하지만 표시는 뭐 이쪽에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소수주 지분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 책임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생각이 필요한 건데 자,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얘가 주주냐 이거죠. 자, 주주다라는 생각. 자,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 주주냐 주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주주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라 하더라도 끝없이 마이너스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주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는 더 이상 책임을 안 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을 표시할 때 주주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게 대체대표에게 공시할 때 여기 부채가 있고 여기 자본이 있을 때 자산이 있고 여기 부채가 있을 때 이 자본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할 때 표시를 마이너스 금액을 표시하죠. 자본을 전부 다. 자본도 마이너스 금액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한다고요. 표시를 하는데 표시하는 이유가 주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분법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끝내지만 이건 하나의 회사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소수주주가 주주라고 간주하는 이론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걸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주주가 아니라면 거의 채권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옛날 기준에서 바로 직전 기준에서는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직전 기준에서는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 금액을 가지면 전부 다 지배회사 지분에 부담시켰어요. 그러던 것을 이번 기준에서는 실체론으로 개정을 해서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14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서는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 금액을 갖는 경우 실체론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주 지분이 마이너스 금액인 것도 인정한다. 그건 실체론적 요소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49페이지에 오면 예제 5번에 이제 거기 있는 금액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요구사항 1번에서는 연결돼서 적혀 있는 금액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연결이익을 계산을 하고 했고 2번에 있는 그것에는 소수주 지분을 계산하고 있죠. 자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계산하고 한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면 이제 자본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냐면 이렇게 계산되어 있죠. 이제 자본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되어 있어요. 여기 자본이 있는데 자본에는 지배회사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지배회사 지분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자본금이라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금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금액,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지분이 하나 있고. 자, 이걸 이제 하나씩 계산해보죠.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지배회사의 개별 자본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보시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사와 B사의 자본 개정은 당한 것 같다 이랬는데 그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자본금이 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50만 원. 요건 A사의 개별 자본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본잉여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잉여금에다가 뭘 더한다 그랬어요. 지분법 자본변동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자본잉여금 4만 원에다가 자,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이 얼마가 증가한지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이 가로 2번에 보면 B사께 4만 원이 있는데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본잉여금이 취득 시점에 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자, 만 원을 빼게 되면 취득일 이후에 증가한 자본잉여금이 되죠. 여기다가 지분율 80%를 곱하게 되면 자, 83, 2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금액이 뭘로 표시가 될 거냐면 요 금액이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 자본변동을 표시한 금액이 여기 24,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더하게 되면 자, 64,000원이라는 금액이 자본잉여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자본잉여금은 64,000원이라고 계산됐어요. 이걸 뭐 계산하는 게 쉬워요. 자, 연결 이익이익이 있는데 이 연결 이익은 여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2년 정도 이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다고요. 그래서 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해보고 자, 요거부터 먼저 해보죠. 소수지분을. 자, 소수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영업권으로 안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먼저 가로 1번에 보면 14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권을 획득했는데 자, 2007년 1월 1일 날 자, 이제 14만 원을 취득을 해서 지배권을 획득했어요. 그때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은 자본금 10만 원, 자본잉여금 만 원. 자, 10만 원, 자본잉여금 만 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2만 원 이렇게 되죠. 요 13만 원에 80%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13만 원에 80%를 주고 사게 되면 취득일의 차이가 얼마 됐냐면은 150페이지에 오면 두 번째 오면 36,000원 이렇게 됐죠. 36,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36,000원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가로 1번에 보면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재고자산 과소평가액과 기계장치 과소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자, 과소평가액이 거기 만 원하고 만 원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만 원과 만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80%를 지배회사가 샀고 20%를 소수주주가 샀어요. 그러면 이제 지배회사가 산 부분은 8,000원, 이거 8,000원. 소수주가 산 부분은 2,000원과 2,000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이 2만 원이 남는데 이 2만 원이 뭐가 되냐면 영업권 이렇게 되죠. 영업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6,000원 이렇게 산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얼마 되냐면 이게 4,000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잖아요. 계산을. 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뭐가 됐냐면은 2007년하고 2008년도의 상가액을 계산하죠. 여기도 2008년과 2007년도의 상가액을 계산해보면 재고자산이 거기 가로 1번에 보시면 2007년도에 다 팔렸고 기계장치가 4년 남았어요. 자, 다 팔렸으니까 얘는 8,000원이고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얘는 2,000원이고 없죠. 자, 기계장치는 4년간 상각하니까 4년간 매년 2,000원씩 상각이 돼요. 얘는 400원씩 상각이 되죠. 4년간이니까 500원씩 상각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권은 몇 년간 상각하냐면 투자 차익은 거의 가로 1번 끝에 보면 10년간 상각하니까 이것도 2,000원씩 이렇게 상각이 되죠. 그 상각을 계산해 보면 얼마 되냐면은 뭐가 된 거예요? 12,000원이 계산된 거죠. 요건 얼마 되냐면 요게 4,000원이 된 거예요. 여기 얼마 되냐면 요게 2,500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되냐면 500원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소수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시면 자, 소수지분은 이 산식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소수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P투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 여기 가로 2번에 보면 P투자회사 순자산 장부가액이 19만 원이니까 요 19만 원에다가 뭘 곱한 거하고 같냐면은 소수지분율 20%를 곱한 금액하고 딱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이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상각이 완료되지 않아서니까 상각인 주식 취득일 현재의 차이인 4,000원 중에서 요만큼은 상각되고 나머지는 아직 상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미상각잔액을 더하게 되죠. 요 4,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에다가 2,500원을 빼고, 자, 500원을 빼게 되면, 자, 미상각잔액이 계산됐을 거예요. 자, 요 금액 때문에 아직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는 미상각잔액은, 요 순자산 장부가액은 실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149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끝에 가로 3번에 보면은 B사가 계상한 미실현이익이 거기 4,000원 있죠.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B사가 계상한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4,000원이 있는데 요 4,000원에다가 지분율 20%를 곱한 금액만큼을 추가로 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얘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기다가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에서 미상각잔액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상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요거까지 계산하시면 금액이 계산될 거예요. 요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지분. 이건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연결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연결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자, 연결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두 회계연도에 이걸 계산하는 거죠. 단기순이익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제일 먼저 A사의 이익이익이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가로 2번에 보면 15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 4번에 보시면 A사의 대체표상 계상되어 있는 B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16만 5,800원이라고요. 자, 16만 5,800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16만 5,800원이라는 것은 자, P투자세 B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여기에 16만 5,800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산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자, 16만 5,8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2007년 1월 1일 날 처음에 취득했을 때, 자, 14만 원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배당금은 그냥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당금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2007년도에 이 회사가 지분법이익을 계산했을 때고, 2008년도에 이 회사가 지분법이익을 계산했을 때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지분법 자본변동이 24,000원 있었으니까, 지분 자본변동 24,000원을 계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겠죠. 자, 그러면 2007년과 2008년을 그냥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분한다는 게 별 실익이 없으니까 두 회계연도를 합친 것이 한 회계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분법이익이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은 P투자회사의 이익잉여미, 종속회사의 이익잉여미 거기 보면 가로 2번에 보면 B사께 지금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처음 취득했을 때는 얼마였냐면 2만 원이었죠. 그러면 3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자, 3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5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2만 원을 빼게 되면 3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금액은 2007년과 2008년도에 단기순이익인 거예요. 두 개년도 합친 거예요. 여기다가 지분율을 몇 퍼센트를 곱했냐면 20%를 80%를 곱했고 여기다가 뭘 더했냐면은 뭘 생각했냐면은 여기 있는 상가액을 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분법이익이 되겠죠. 12,000원에다가 4,000원을 빼게 되면 16,000원을 뺐겠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했냐면은, 미실현 손익을 가감했을 거 아니겠어요. 미실현 손익을 가감했는데, 하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 이익이 3,000원이고, B사가 계상한 미실현 이익이 4,000원이니까, 자, 기말에 남아있는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3,000원. 자, 마이너스 상향 판매 4,000원 곱하기 지분율 80% 계산되게 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기 미실현 손익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전기에 미실현 손익이 있다고 하면 다음 년도에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금액만 계산돼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연도를 합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A사의 단기 순이익에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A사의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계산되죠. 자, A사의 단기 순이익에 보면 A사의 이익잉여이 있는데, 자, A사가 있는데, 자, A사에, 자, 2007년 1월 1일 현재 이익잉여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배당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면 A사의 개별 이익잉여이 있었겠죠. 그러면 2007년과 2008년도에 뭐가 있었을 거냐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겠어요? 단기 순이익이 포함될 거니겠어요. 두 회계연도 합친 거. 두 회계연도 합친 것의 단기 순이익에는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 플러스 지분법이익 이게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분법이익 반영전 순이익에다가 지분법이익 전 단기 순이익에다가 플러스 이게 지분법이익을 더한 걸 거예요. 이익을 이렇게 더한 걸 거예요. 이렇게 두 회계연도를 합친 걸. 자, 그걸 더하게 되면 배당이 없다고 할 때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이 계산되잖아요. 이렇게. 요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요 금액이 여기서 얼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15만 원이 뭐가 되냐면 요게 연결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연결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5만 원이 연결 이익잉여금이 되는데 연결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됐어요. 자, 이거는 요 금액을 두 개를 합쳤더니 자, 지분법이 두 개 년도로 합친 금액이 얼마겠어요? 이게 16만 4천 원이니까 얼마 되냐면은 1,800원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분법이 두 개 년도로 합친 금액은 이건 얼마예요? 1,8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지분법이 반영 전 순이익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 지분법 이익을 아직 당기 순이익에 반영하기 전 금액을 우리가 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걸 줄 때 우리가 지분법이 반영 전 순이익을 주면서 연결 당기 순이익 계산하라 이렇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묻듯이 여기는 이 연결 이익임에도 똑같이 당기 지분법 이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줄 거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예, 계산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연결 이익임에다가 이렇게 하죠. 자, 이제 연결 이익임이 개별 이익임이 개별 A사의 이익잉여금이 뭐가 된 거예요? 얘가 연결 이익잉여금이에요. 연결 이익잉여금. 그럼 여기다가 뭘 빼냐면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빼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이렇게 빼고 다시 여기다가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더하면 된다고요. 이익 누적액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저번에 연결 단계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란 지배회사의 개별 단계 순이익에서 그게 연결 단계 순위가, 그 지배회사 지분 순위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배회사 지분 순위란 뭐라고 했어요? A사의 개별 단계 순위가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지분법 이익을 차감하고 다시 지분법 이익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누적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자, 연결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되죠. 자, 이 연결 이익잉여금이 기말 연결 이익잉여금에다 기말 개별 회사의 A사의 이익잉여금에다가 자, 뭘 빼냐면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빼요. 그럼 지분법 이익 누적액이 어디가 있겠어요? 대변의 지분법 이익을 누적하게 되면 그거면 반드시 투자 주식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투자 주식의 취득 원가를 빼게 되면 이게 지분법 이익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계산된다고요. 그러면 이 투자 주식의 장부가에다 취득 원가를 빼면 지분법 이익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되는데 이 늘어나는 금액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분법 자본 변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본잉여금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수하게 지분법 이익만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될 거라고요. 자, 요거를 뺀 거는 요거는 뭐예요? 요걸 뺀 거예요, 이걸 뺀 상태에서 다시 뭘 더하냐면은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다시 더해요. 예? 그러면 지분법 이익 누적액을 다시 더하게 되면 지분법 이익 누적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금액을 다시 더하면 된다고요. 요 금액을. 왜 이런 얘기 하는지 궁금하죠? 모르시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1.2점밖에 안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연결 이익잉여금에 대한 걸. 그래서 하는 건데, 예,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에 대해서 금세 계산이 된다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껏해 1, 2점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2차 특강 할 때는 뭘 하냐면은 그냥 뭐 틀립시다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지분법이 요걸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 계산은 어떻게 돼요? 자, 종속회사 B사의 증가한 이익잉여금 자 곱하기 지분율 20% 마이너스 상각 누계액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연재 미실현이익 여기다가 이게 하향 판매인 경우에는 100% 여기다가는 100% 자 상향 판매인 경우에는 곱하기 지분율만큼 80% 이렇게 곱하면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그냥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려면 해보시고 어렵다 생각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실무에 가서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뭐요? 예? 뭐가 20%예요? 아 이거 80%? 그래서 거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149페이지에 오면은 A사의 이익잉여금이 15만 원이죠.
자, 연결 이익금을 계산해 보세요. 연결 이익금은 자, A사의 이익금이 얼마냐면 A사의 이익금 15만 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자, 지분법 이익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뺀다는 얘기야. 지분법 이익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다 어디가 있냐? 투자수익의 장부가액가 있어요. 그럼 투자수익의 장부가액이 16만 5,800원이라는 금액인데 자, 이거는 취득일 현재 취득 원가가 15만 원이니까 요만큼이 늘어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자, 이만큼이 늘어나 있을 텐데 이 늘어나는 금액 중에는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있으니까 자본 변동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빼는 거예요. 이제 14만 원.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24,000원이니까 이렇게 24,000원을 빼죠. 그럼 이건 순수하게 뭘로 늘어나는 거냐면은 이익금으로 늘어나는 금액만 계산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지분법 이익을 이제 누적액을 계산해 보면 되죠. 취득일류에 증가한 이익금이 자, 15만 원인데 1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죠. 5만 원. 자, 5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금에다가 자, 취득일 현재 이익금이 거기 얼마냐면은 취득일 현재 이익금이 2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취득일류에 증가한 이익금이잖아요. 자, 여기다 곱하기 지분율을 곱하죠. 자,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지분율 80% 이렇게 곱하고 자, 여기다가 뭘 빼냐면은 이제 상각누계액을 빼요. 자, 상각누계액은 아까 계산한 상각누계액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얼마냐면 12,000원, 4,000원 이렇게 돼 있었죠. 자, 12,000원과 4,000원이라고 하는 상각누계액을 빼고 여기다가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을 빼면 된다는 거예요. 기말연재 미실현이익이 하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3,000원. 자, 상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이익이 4,000원. 상향 판매로 인한 건 지분율 80%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 되면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첫 해라면 저번에 얘기했던 방식이 있었죠. 첫 해라면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방식이 뭐였어요? 1월 1일 현재 A사의 개별 이익금에다가 자, 플러스 뭘 더하냐면은 플러스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을 더하고 여기다가 지배회사의 배당금을 빼게 되면 기말금액이 된다.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 첫 해는 이렇게 계산이 잘 돼요. 자, 두 번째 연도부터는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얘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 건데 이 방법이 산식이 좀 어렵게 느껴져도 일단 알고 나면 논리를 딱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 쫙 계산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요 금액을 이렇게 15만 원이라고 안 준다고요. 15만 원이라고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올해의 지분법이익은 아직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올해의 지분법이익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올해의 지분법이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문제에서 이게 14만 원이라고 이게 주어지겠죠. 주어지면서 지분법이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분법이익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라면 요 금액도 지분법이익을 반영하기 전일 테니까 요 금액도 얼마가 됐어요? 그게 만 원이라면 15만 5,8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금액이 뭐냐면 전기까지의 지분법이익만 반영한 금액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똑같이 쓰게 되면 정확하게 답이 15만 원이 돼요. 예. 알고 나면 이게 무진장 재미나질 않고 알고 보면 이게 무진장 훌륭한 공식이에요, 이게. 예? 옛날에 전남대인가 특강을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오래 공부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오래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공식을 가지고 감동했다는 그 공식이에요, 이게. 전설과도 같은 공식. 예. 초보자들은 이거 보면 이게 뭐야 이러는데, 그 기존의 책들이 다 이거 가지고 이걸 계산할 때 연결 제곱을 다 하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계산하던 그 무식한 방식에서 산식으로 일괄딱 계산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지만 어려우시면 않아도 좋아요. 1점 내지 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두 회계연도를 묻는 문제를 하려면 이 산식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계산되거든요. 예? 자, 그럼 뭐 천천히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1페이지에 오면, 제 5절에 보면 이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있는데, 자, 지배권 획득일의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배권 획득일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배권 획득일의 연결은 이제 앞에서 해봤잖아요. 지배권 획득일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합병적분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왜 상기하는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분계를 하게 되면 그 지배권 획득일의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만들 이유는 전혀 없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지배권 획득일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굉장히 쉽게 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연결제거분기가 있죠. 연결제거분기에서 저번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배권 획득일에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지배권 획득일에는 자, 종속회사의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있다고 할 때, 자, 요 금액을 뭐와 상기하냐면 종속회사의 자본과 상기가 됐다고 했죠. B사의 자본과 상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자, 순자산 과소평가액과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업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100% 샀다고 한다면 요 금액에다가 요거 100% 그 빼게 되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나머지 영업권이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 거는 100%를 산 게 아니라 80%만 샀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사게 돼요? 소수주주가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소수주가 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지분이라고 표시되는데 소수주주 지분은 순자산 장부가액 곱하기 지분율하고 순자산 과소평가액 중에서 이렇게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뭘로 표시되냐면 소수주 지분으로 표시되고 자, 요 나머지 금액은 뭐가 되냐면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 이렇게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금액이 영업권이 계산되겠죠.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해놨으니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327페이지에 오면 그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그림이 차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대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하는 과정에서 요 B라는 회사에 이만큼이 합쳐지잖아요. B라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한꺼번에 이게 계산이 되죠. 한꺼번에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자산과 부채는 이미 합산이 됐으니까 요 금액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라는 거냐면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자, 요 금액을 이렇게 차변에다 이렇게 없애버리죠. 요만큼을. 여기 차변에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다 대변에다 뭘 없애냐면은 지배회사에 여기 투자주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투자주식이라는 걸 이쪽에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금액과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 지분율하고 차이 나는 금액은 여기다 뭘 써요? 순자산 과소평가액, 나머지 영업권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금액,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액을 더한 금액, 요 두 금액에다가 지배회사 지분율을, 소수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은 소수주 지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금액하고, 자, 요거 있는 요 금액이 매칭이 돼서 금액이 딱 일치하게 되고, 여기 있는 요 금액하고 요 나머지 금액이 매칭이 돼서 딱 일치하게 돼요. 예?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은, 얘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 금액 대신에 여기 일부 금액이 뭘로 쓰여져요? 소수주 지분이라고 쓰여지죠, 이렇게? 여기 자본이 사라지고 자본 금액에 소수 지분을 곱한 것만큼 소수 지분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본은 여기 있는 투자 수익과 상계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나면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게 되니까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합산이 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은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공정가치로 바뀌고 요거는 영업권으로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거니까 했던 걸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거는 이제 거기에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에요. 이게 133페이지에 있는 거기는 그림 3-21에 있는 그림 중에서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에 대한 분계 부분만 별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152페이지에 있는 그림 3-27 그림이. 자, 그럼 152페이지에 오면 예제 6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제 6번에서 A사는 2008년 1월 1일 날 B사 주식의 80%를 15만원에 취득해서 지배권을 획득했다. 지배권 획득일 현재 B사의 자본 계정은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뭐라냐면, 그 연결제거 분계를 하는 거죠. 연결제거 분계할 때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152페이지 오면 15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80%를 샀죠. 자, 15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순자산 장부가액이 몇 퍼센트 얼마였냐면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순자산 장부가액이 10만 원 플러스 3만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10만 원 플러스 3만 원이었죠. 3만 원. 자, 요 금액이 몇 퍼센트냐면 요 금액의 80%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 46,000원의 금액이 있었어요. 주식 취득의 차이가.
그런데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거기 가로 1번 자리에 보면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가 367588 이렇게 되죠.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 자 3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공정가치가 5만원, 자 8만원, 8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이게 장부가액이고, 얘가 공정가치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과소평가액을 써보면, 얘가 2만원이 되고, 얘가 2만원이 되고, 이게 만원이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몇 퍼센트를 샀냐면 80%를 샀고, 얘를 2008년과 2009년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삼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소수주가 샀는데, 이게 2008년과 2009년 이렇게 삼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분율대로 나눠보시면 얼마 되냐면은, 과소평가액 80%가 요게 16,000원, 요게 16,000원, 자, 요게 8,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영업권이 되잖아요, 영업권 이렇게 되죠. 얼마가 되냐면, 요게 46,000원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2,000원에다가 요거 더하게 되면 4만원이죠. 4만원에다가 요게 46,000원이 돼요. 6,000원 영업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요게 4,000원이고, 요게 4,000원이고, 요게 2,000원이 되죠. 연결점입표를 작성할 때는 요거를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삼각을 해보세요. 연도별로 이렇게 삼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삼각을 할 때 재고산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52페이지에 오면 재고산은 2008년중 다 팔렸고 토지는 계속 보유 중이고 기계장치는 잔존 연수가 5년 남았고 영업권은 10년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됐죠. 얘는 다 팔렸어요. 이렇게 다 팔렸죠. 그 다음에 토지는 계속 보유 중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5년간 생각하는 거니까 자 1,600원씩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자 400원씩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영업권은 몇 년간 생각하냐면 10년간 생각하잖아요. 10년간 이렇게 생각하죠. 600원,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되냐면 17,000원에다가 18,200원이 상가액이고 여기는 2,200원이 상가액이고 여기는 4,400원, 여기는 400원이 이렇게 상가액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투자수익과 자본계장의 상계제거, 연결제거 분계를 해보세요. 자, 이제 연결제거 분계는 주식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분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에 자, 투자 주식하고 종속회사의 자본을 상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52페이지에 있는 그 대처제표에서 일단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일단 합산한 상태에서 연결제거 분계를 하게 되면은 자, 지분법적인 투자 수익 15만 원이 있는데 그 주식 15만 원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다 뭘 쓰냐면은 종속회사의 자본을 쓰는데 종속회사의 자본이 10만 원과 3만 원이에요. 자, 자본금이 얘가 이제 10만 원이고 요게 이익잉여금이 얼마냐면 이게 3만 원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순자산장부액 곱하기 지분율을 계산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 차이 금액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저기 있는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 영업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재고산 자, 토지 기계장치 이게 영업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쓸 때 요 재고산 토지 기계장치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다 쓰게 되면 여기 얼마 되면 요게 2만 원, 요게 2만 원, 요게 이제 만 원, 이게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내 거만 써요. 내 거 6,000원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자,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는 요 위에 게 순자산 장부가에, 요게 순자산 과소평가에 합치게 되면 순자산 공정가치가 되잖아요.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이제 소수주 지분율을 곱하게 되면 소수주 지분으로 계산돼요. 자, 이 중에서 몇 퍼센트냐면 곱하기 계산해 보면 20%가 소수주 지분이 되겠죠. 여기는 요거에다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면 그게 소수주 지분의 취득원가가 된다고요. 소수주 지분의 취득원가는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됐냐면은 154페이지에 보면 연결제거 분계 보면 36,000원이 돼요. 자, 36,000원. 자, 소수주 지분의 취득원가는 항상 별도로 계산했어도 되지만 별도로 계산하셨으면은 괜히 시간만 걸리니까 여기는 투자수익과 자본계장을 상계에 제거하는 과정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에다가 순자산 과소평가액을 더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20%를 곱해서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대차가 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산식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요 금액, 요 취득원가에다가 자,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을 빼면 순자산 과소평가액 곱하기 지분율, 나머지는 영업권이 계산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수지분 금액은 이 취득원가에다가 순자산 장부액 곱하기 지분율을 빼게 되면 순자산 과소평가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게 거기 있는 152페이지에 그림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걸 분계라고 생각하세요. 분계라고. 회계 처리라고 생각해보면 그 그림을 회계 처리라고 생각하면 대변과 차변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게. 그러면 차변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그 금액이 여기 있는 요거 지분율 이렇게 곱한 금액에다가 요 나머지 금액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요 금액이랑 딱 일치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금액은 여기다 나머지 지분율 곱한 거 하얀색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림이 일치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대차표가 작성이 돼요. 그러면 연결대차표가 작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A사와 자, B사의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의 예를 들어보세요. 재고자산. 자, 거기 보면 재고자산이 얼마 되어 있냐면은 자, 152페이지 오면 재고자산이 7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만원, 3만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토지도 예를 들어보세요. 토지에 8만원, 6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8만원, 6만원 이렇게. 자, 기계장치가 있는데 자, 기계장치도 그냥 예를 들어보세요.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20만원, 20만원 하기는 좀 그러네. 뭐 그렇다고 쳐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자, 뭐 상강누계액도 이 밑에 있는 거죠. 자, 상강누계액도 있는데 자, 14만원, 13만원 이렇게 됐죠. 14만원, 1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일단 두 개를 이렇게 합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합산한 상태에서 뭐라냐면 연결제거 분계를 통해서 저기서 계산된 금액을 이제 가감하면 되는데 재고자산 토지 기계장치를 더해주게 되잖아요. 이 분계를 통해서. 여기다 재고자산이 2만원이 더해지고 자, 토지가 2만원이 더해지고 기계장치가 얼마 더해져요? 만원이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자, 요 금액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인 거예요. 네? 저기 보면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 거는 7만원의 재고자산이 있었는데 2008년 1월 1일 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구입하면서 재고자산 금액은 5만원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공정가치로. 그 다음에 토지는 얼마를 주고 샀냐면 8만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기계장치는 요 장부가액이 지금 7만원이잖아요. 7만원인데 걔를 얼마를 주고 산 거야? 8만원을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공정가치가 얼마 돼요? 8만원, 요게 8만원, 요게 5만원 이렇게 되는 게 저쪽에 있는 공정가치죠. 단순하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장부가액으로 합산이 되니까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적을 하면서 이 과소평가를 여기다 더해줌으로써 합해진 게 뭐가 돼요? 공정가치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계산될 최종 연결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들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지배권 획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다 계산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계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날 현재 샀으면 이게 그냥 8만원으로 계산돼야 되지 누계액은 도대체 왜 구질구질하게 계산됐냐 이러는데 이 바닥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합병과 똑같이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 누계액도 없애버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연결할 때 그렇게 작성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냥 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연결과 똑같이 한다면 우리 합병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은 당연히 얘하고 얘를 얘하고 얘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8만 원 더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새로 사온 거니까. 사올 때 누계액을 사올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합병과 똑같이 하려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그냥 단순하게 합산하기 때문에 순자산 과소평가를 취득원에게 그냥 가산해주는 형식으로만 사용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마세요.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의심을 가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예? 그건 이 바닥에 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왜 차변을 왼쪽에다 써요? 이게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요걸 이해하시겠죠? 왜 어떻게 더해지는 건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더 지났어요. 자, 1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다음 연도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155페이지에 오면은 자, 지배권을 획득한 회계연도에 연결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배권을 획득한 회계연도의 연결이 155페이지에 있는데, 자, 우리는 연결 제거 분기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네 가지 분계 단계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155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준비 단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내부 거래와 미시연 손익의 제거, 3번에 보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 4번에 보면 이익임과 소수 지분의 대체,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연결 제거 분계가 이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2번 분계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다음 챕터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과 4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단계에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단계라는 게 있죠. 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데, 요 3번에서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상계 제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차변과 대변에 투자 수익을 없애고 차변에 종속회사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이 종속회사의 자본과 투자 수익을 없앨 때 어느 시점에서 없앨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돼요. 자, 지배권 획득이라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기초 시점에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자, 취득 시점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자, 기말 시점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할 때 자, 기초 시점에서 없애는 방법과 취득 시점에서 없애는 방법은 지배권 획득일 현재에는 이 두 가지는 같은 방법이거든요. 지배권을 획득한 회계연도는 기초 시점 자체가 취득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시점이냐 취득 시점이냐 이런 걸 논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제 기말 시점에서 한계 제거한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말 시점에서 연결 제거 분계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만 물어봐요. 이건 나중에 2차 강의나 이런 데서 들으시면 돼요. 이게 기말에서는 조금만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연결 제거 분계는 대부분 다 기초 시점에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시점하고 취득 시점은 똑같은 거잖아요. 기초 시점과 취득 시점이 똑같은 거니까 얘를 기초로 보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투자 주식이 지금 기초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투자 주식이 뭘로 돼 있어요? 기초로 안 돼 있고 이게 뭘로 돼 있냐면은 기말로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장부에 합산될 때는. 그 다음에 요 자본도 기말로 돼 있는 거죠. 걔를 기초로 환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거기 보시면 156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어놨잖아요.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날 A사가 B사의 보통 주식 80%를 13만 원에 취득하고 지배권과 좀 지배회사 지분을 계산해서 빼면 나머지가 영업권가액이 계산돼요. 그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배당금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A사의 자본이 있어요. B사의 자본이 있는 거예요. 자, B사의 자본이 있는데, 자, B사의 자본은, 자, 뭘로 이루어졌냐면, 자본금과 이익잉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자본금과, 요게 이제 뭘로 이루어졌냐면, 이익잉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월 1일 현재가 있죠. 그 다음에 단계 증가한 게 있을 테고, 단계 감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계산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본금이 10만원, 5만원, 2만원, 만원. 자, 10만원, 자, 5만원, 자, 2만원, 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증가한 건 뭘로 증가했냐면 단기순이익으로 증가했고, 감소한 건 배당으로 감소를 했어요. 배당은 중간배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 중간배당. 자, 그러면 이제 중간배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기말 금액이 여기 100원하고, 이게 얼마에 70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회사에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법적인 투자식이 있다고. 지분법적인 투자식이 처음에 취득할 때는 얼마 됐냐면 13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내가 13만 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지분법이익이 얼마로 계산됐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13,800원이 돼 있어요. 자, 13,800원에 지분법이익을 계산했다 그 얘기예요. 그 계산해보면 돼요. 2만 원 곱하기 지분율 마이너스 거기 있는 건물 과소평가액 상각에 그 다음에 영업권 상각에 계산하면 지분법이익이 계산돼요. 거기다가 배당금 10,000원을 받았으니까 10,000원에 80원이니까 8,000원을 이렇게 마이너스 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3만 원에다가 13,800원을 더하고 거기다가 8,000원을 빼게 되면 135,800원이 돼요. 135,8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13만 5,800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뭘 하는 거냐면, 우리는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할 때 이렇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에 투자 주식은 반드시 뭘 쓰겠다는 거예요. 다 13만 원이라는 금액을 써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 시점 13만 원 무조건. 그러면 여기다가 종속회사에 자본이 있는데 자본금과 이익금이 있겠죠. 자, 이 금액도 무조건 기초 금액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기초 시점. 그러면 기초 시점이 여기 10만 원이고 5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은 종속회사의 자본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종속회사의 자본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17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17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5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종속회사의 주식도 1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13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 13만 5,800원짜리를 13만 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이 회사가 1년 동안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이 두 금액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자, 두 금액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죠? 차변의 투자 수익, 대변의 지분법이 이렇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 분계를 거꾸로 하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분계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자, 지분법이 13,800원. 대변의 자, 투자 주식 13,800원. 이렇게 하게 하면 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없애야 되겠어요? 이 배당금으로 받은 것도 없애야 되죠? 자, 배당금으로 받을 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과 대변에,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투자 수익 했으니까, 거꾸로, 차변의 투자 수익, 대변의 현금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차변의 투자 수익, 8,000원, 대변의 현금 8,000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종속회사가 배당금으로 받았던 요 10,000원이라는 금액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지급했던 걸. 이걸 지급하면서 회사는 뭐라고 했겠어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취소해야지만 요 금액이 기초금액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을 취소하게 되면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분계가 뭐가 되냐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의 현금 했던 걸 거꾸로 분계하면 되잖아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계하면 되죠. 얼마라냐면 10,000원 이러면 취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취소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단기순이익 부분이 있어요. 자, 요 단기순이익은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은 지금 7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거든요. 7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그럼 이게 안 맞나? 이게 뭐야? 아니, 요건 6만 원이 아니고, 예, 6만 원. 이건 6만 원이 아니고 지금 얼마냐면은 4만 원이에요. 왜 4만 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처표를 조절한데 C3표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C3표를 준다면, C3표를 주게 된다면 여기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표시되어 있냐면 이익잉여금으로 여기서 이걸 뺀 4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단기순이익 2만 원은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가서 연결 손익계산서에 가서 단기순이익을 만들어서 그 금액이 대처표 이렇게 옮겨오게 된다고 나중에. 그래서 대처표를 기준으로 얘를 줬기 때문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대처표를 기준으로 안 주고 C3표로 주게 되면 이거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C3표 형식으로 주게 되면 이 금액이 4만 원이 된다고요. 그 대처표 형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단 단기순이익을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6만 원과 이게 2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얘를 일단 빼고 생각하면 4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4만 원을 만 원으로 취소하게 되면 5만 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초로 되돌아간다고 할 때 자, 이 분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분계를 지분법 이익의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의 취소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의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법 이익의 취소. 저번에 잠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번 주에 합병 얘기를 할 때 합병접근법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분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합병접근법을 하게 되면 대변의 투자식을 없애고 대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자산도 쓰고 부채도 쓰고 영업권도 쓰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번 주에. 합병접근법을 이용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합병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다가 연결재무제표를 더해서 연결재무분계를 가감해갖고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이런 연결재무분계가 됐잖아요, 그때. 그러면 종속회사에 또 뭐가 있겠어요? 지배회사에. 지분법이 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합병적분법을 이용하면 지분법으로 계산한 걸 이렇게 취소해버리고 여기다 대신 뭘 쓰게 돼요? 여기다 대신 매출원가, 이게 수익과 비용을 쭉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다가 연결재거분계만 딱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A사의 개별재무제표에다가 연결재거분계를 더해갖고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A사와 B사의 재무표를 일단 더해놓고 시작하잖아요. 더해놓고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이미 더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쟤를 일단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접근법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아무튼 간에 얘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분계를 이제 합쳐보세요. 이 배당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는 걸 내가 배당금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계를 합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차변의 투자수익 8,000원, 대변의 이익영업 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의 이익영업 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수익 8,000원, 대변의 이익영업 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00원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예요? 소수주주가 가져갔죠. 그래서 나머지 2,000원을 여기다가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다 소수주주 지분으로 쏘게 되면 자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을 상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을 여기다가 소수주주 지분이라고 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소수주주 지분으로 써지는 금액은 이익영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5만 원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5만 원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게 소수 지분이 되잖아요. 그럼 5만 원에다 20%를 곱하는 만 원이 소수 지분이 되죠. 근데 소수 지분은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단계 순익을 제외한 상태로 생각해 보면 이익영업 부분이 4만 원이니까 4만 원에다가 지분율 20%를 곱한 게 소수 지분이 되죠. 8천 원이. 근데 기초 현재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 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2천 원이 과대돼 있거든요. 과대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서 2,000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을 이렇게 네팅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8,000원이 딱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냐면은 여기는 이익영업을 기초로 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여기다가 없앨 때 투자 주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수주 가져간 배당금도 같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이렇게 이익영업을 만 원을 꼭 다 없애야 되냐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연결재거분계는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재거분계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연결 계책이 있지만 그 연결 계책의 모든 연결재거분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안 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책들은 어떻게 분계를 하냐면 얘를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돼요? 이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48,000원이 되죠. 48,000원이 되게 되면 요 금액을 얼마라고 쓰냐면 8,000원이라고 써요. 그럼 계산이 무진장 복잡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결 전체를 다 아시는 분들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수험서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소수주 지분을 이렇게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괄해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지배회사가 가져간 건 투자 주식을 없애고 소수주가 가져가는 건 소수주 지분을 없애게 되면 이익영업이 정확하게 기초금액으로 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에다가 소수주 지분율을 곱해서 소수주 지분을 딱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수험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들이 쓴 책에는 안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강사들 책 중에서도 뭐 안 그런 책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분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분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배당금의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지 뭐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보시면 157페이지에 보면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 이렇게 돼 있죠.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무슨 뭐, 종속회사의 이익영업의 기초 환원, 이렇게 해도 좋고, 뭐가 되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속회사의 이익영업을 기초로 환원하는 거고, 이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당금 수령액을 취소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자, 명칭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튼 2분계와 2분계 두 개를 다 해야만 뭐가 되는 거냐면은 투자 수익이 기초 시점으로 바뀌고 종속회사의 자본이 기초 시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바뀌냐면 그렇지 않죠. 자, 또 뭐가 있냐면은 159페이지에 오면은 3번에 있는 지분법 자본변동의 자본잉여금 대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걔까지 넣게 되면 머리가 무진장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뒤에 가보면은 뒤에 가보면은 그 지분법 자본변동 얘기가 예제 7번에 나오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일단 잠깐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분법이익의 취소라는 분계하고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라는 분계.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할 때 지분법 자본변동의 자본잉여금 대체라고 하는 분계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뭐 상관이 없고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 이 두 개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뭐가 돼요? 기초금액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자, 기초금액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8페이지 그림 3-28에서는 준비단계 연결 제거 분계에서 158페이지에 있는 그 분계에서는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 분계하고 그 다음에 종속회사 자본과 배당금 수령액을 취소하는 분계하고 이런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잘 그렸는데 나름대로 이해하기 힘들죠. 예? 아무튼 뭐 이해가 됐다면 뭐 그림이라는 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일 뿐이니까 저게 이해가 됐다면 뭐 그림은 굳이 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59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3번에는 내부거래한 미시는 손익의 제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챕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60페이지 얘기가 되죠. 자, 이제 160페이지가 되게 되면 이제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상계 제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자, 이제 이것을 취득원가로 기초금액으로 얘를 기초금액으로 할 수 있게 됐죠. 여기서는 기초금액이 뭐예요? 취득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순자산 장부가 곱하기 지분율 하게 되면 여기다 순자산 과소평가액이 쓰일 테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영업권가액이 쓰이겠죠. 그러면 소수지분이라고 계산될 금액은 순자산 장부가에다가 과소평가액을 더한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분계랑 똑같은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계를 해보세요. 먼저. 자,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자, 164페이지 예제 7번을 보시면 예제 7번은 지금 했던 요 예제를 1년 더 간 거예요. 이게 좀 아까 했던 거는 이제 2008년 1월 1일 현재로 해보자 그 얘기고 2008년 1월 1일 현재 연결재물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제 정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회계연도 말에 처음으로 연결재물표를 작성하게 될 텐데 164페이지에는 예제 7번은 지배권을 획득한 회계연도의 연결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를 해요. 요새는 첫 회를 가장 많이 내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도 다 푸실 수는 있어야 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뭘 했냐면은 자, 요걸 생각해 보시고 지금 지분법 주식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1년이 지나니까 16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제 7번을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A사와 B사의 대체대조표가 있죠. 근데 거기 지분법 적용 투자식이 167,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67,800원이라고. 그 다음에 거기 대체대표에 가보시면 지분법 자본변동도 4,000원이 있죠. 그거는 종속회사라고 하는 B사의 자본위험이 5,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다 지분율 80% 곱한 금액을 지분법 자본변동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투자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2008년 1월 1년제 자,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있었겠죠.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제일 처음에 샀을 때 얼마였어요? 15만 원이었다 그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15만 원. 그 다음에 자,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이라는 걸 계산했을 테고 계산해 보니까 16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13,800원의 지분법 이익이 계산된 거예요. 자, 13,800원의 자, 지분법 이익을 계산했어요. 그 금액 어떻게 계산돼요? 종속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4만 원이니까 이 금액이 계산된 거잖아요. 자, 4만 원 곱하기 지분율 80% 마이너스 저기 상각에 18,200원이 계산된 거예요. 여기 상각을 계산했잖아요. 18,200원이라고. 그러면 32,000원에다가 18,200원을 빼게 되면 13,800원이 계산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아직 배당금은 없으니까 자,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금액은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이 5,000원이 증가했으니까 거기다 80%를 곱해서 저 지분법 자본변동이 여기 4,000원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기말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은 167,800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기말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이제 다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자, 기초금액을 기말금액으로 다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지워버리고. 자, 기초금액을 이제 기말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데, 자, 첫 번째 준비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 거예요. 지분법 이익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분법 이익이 13,800원 있으니까 얘를 일단 취소를 해요. 그러면 차변에 지분법 이익 13,8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자, 대변에, 자, 투자 주식을 13,800원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차변에 지분법 이익, 대변에 투자 주식 13,800원씩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배당금 수령액의 취소라는 분계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거죠. 배당을 준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분계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분계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분계만으로 투자 주식이 기초로 돌아가진 않아요. 뭘 없애야 되냐면, 이 지분법 자본 변동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런데 지분법 자본 변동은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지만, 연결해서는 쟤를 자본잉여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는데, 자, 얘를 여기서는 자본잉여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자본잉여으로 대체하는 방법 말고 투자식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투자식과 상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분계가 더 필요해요. 그 얘기는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어디냐면은 15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가로 3번에 보면 지분법 자본 변동의 자본잉여금 대체가 있는데, 거기 차변에 보시면 차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159페이지에 오면 그 각주에 보면 각주 21번이 달려 있는데, 각주 21번에 달려 있는 걸 보시면 차변의 지분법 자본 변동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과 상계해도 돼요. 자,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방법을 알면은 더 머리만 아파요. 연결 제거 분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 제거 분계는. 결국은 작성되는 최종 재무제표만 똑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연결책이 100권 있으면 100권의 연결 제거 분계가 다 틀려요. 제가 좀 아까 연결 제거 분계를 해도 여기다 분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는 하죠. 투자 수익과 이게 소수 지분을 이렇게 분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분계했죠. 이걸 띄어서 분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 수익 지배회사 부분 따로, 소수 지분 따로 분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수도 없어요. 이게 틀린 게. 그래서 하나도 일치하는 분계가 거의 없다고. 수험서들도 책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네? 어떤 어프로치를 사용할 것이냐는 건 그런 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수도 없이 많은 분계를 다 네팅하면 네팅한 금액은 다 같아요. 이게 중간 과정에 분계만 다른 거예요. 분계만. 이런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를 1년에 12번 할 건지, 매월 한 번씩 갖고 12번 하든지, 매일매일 해갖고 365번을 하든지, 결산에 딱 한 번 해갖고 한 번 계산하든지, 합계금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지분법 자본 변동을 자본잉여으로 가는 분계를 이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자본 변동 4,000원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자본잉여금으로 4,000원을 보내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를 투자식으로 보내는 책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 기준서에서는 얘를 자본잉여금으로 보내요. 이게 연결 기준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보낸다고 해서 자본잉여금으로 보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 기준 사례를 만든 사람이 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일 뿐이니까, 이게 옛날 연결 해석에서는 얘를 투자식으로 보내요.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를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이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제가 사용하는 데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이유는 몰라도 돼요. 아주 그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자,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적가 있죠? 왜 2번이 없는가 궁금해하는데 걔는 내부 거래와 미시는 순이익의 제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3번이 된 거예요. 걔는 다음 책도 잘 거니까. 자, 그러면 투자 수익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해서, 자, 원래 이 투자 수익은 뭐가 돼야 돼요? 기초 금액이 돼야 되죠.
기초금액은 원래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자, 기초금액을 그냥 써보세요. 15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가 되냐면 자본금은 기초금액을 써야 돼요. 10만 원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자본이익을 써야 되는데 자본이익이 지금 5천 원이지만 기초금액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냐면은 자, 이익금을 쓰는데 기초금액이 여기 얼마예요? 3만 원을 쓰는 거죠. 이렇게. 기초금액이 3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이라는 그 재고자산이라는 금액이 있고 재고자산 금액이 과소평가액이 저기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토지의 과소평가액이 얼마야? 토지의 과소평가액이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과소평가액이 얼마냐면 지금 만 원이고 자 남는 금액이 영업권이 기초에 계산된 금액이 영업권이 6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 기초 시점이 취득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아까 했던 그 분계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 있는 순자산 과소평가액이라고 하는 요 금액에다가 순자산 장부가액 플러스 과소평가액에다가 이렇게 지분율 20%를 곱해서 우리는 소수주 지분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36,000원이라고 계산했죠. 그래서 대차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배권 획득일 현재 연결제거분계나 우리가 이때 했던 기초 시점의 연결제거분계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기초 시점이 지배권 획득일이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여기서 투자 주식이라고 하는 금액을 16만 7,800원에다가 지금 얘만 없었던 거예요. 13,800원만 없었다고. 13,800원만 없애다 보니까 지금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이 얼마 된 거야? 15만 4천원이 된 거예요. 15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15만 원이 아니라 15만 4천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15만 원만 쓰게 되면 4천원의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4천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4천원을 더 이렇게 늘려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에 남아있는 잔액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15만 4천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이 4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자본잉여금 때문인데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는 자본잉여금은 기말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자본잉여금을 얼마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5천원이라고 써주게 되면 거기다가 여기다 소수주 지분은 얼마가 늘어나게 됐어요? 37,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제거 분계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기말금액이 되게끔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계속 자본잉여금은 무조건 기말금액을 기초로 해요. 그러면 기초금액을 기초로 하면 왜 안 되나는데 기초금액을 기초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앞쪽은 별 차이가 없는데 뒤쪽에 가면 지분변동 쪽은 어려워서 못해요. 지분변동 쪽에서는 반드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기말금액을 기초로 해야만 우리가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 그건 모르셔도 되고. 그러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얘를 투자주식이라고 쓰면 진짜 안 되는 것인가? 돼요. 얘를 투자주식이라고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얘기는 거기 어디서 써놨을 텐데. 거기 이제 166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1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만일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연결제거 분계 준비 단계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지분법 자본변동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지분법 적용 투자식을 차감 처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분계 방식을 한번 잠깐 사용해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 제거 분계 방식에서는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분계 대신에 이 분계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분계 대신에 이 분계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분법 자본변동이라는 걸 쓰고 요 금액을 투자 주식에서 이렇게 없애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 주식이 4,000원이 사라지게 되고 자본 변동이 4,000원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자, 그 밑에 투자 주식과 자본 계정의 상계 제거를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할 때 여기다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0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이걸 0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투자 주식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투자 주식이 15만 원이 딱 됐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주 지분이라고 하는 금액도 정확하게 얘가 36,000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른 금액은 다 똑같은 금액이 됐을 테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종속회사의 자본위험이 단계 늘어난 금액이 5,000원이 있는데 그 5,000원이 사라지지가 않았다고요. 종속회사의 자본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기초 시점에서 사라지는 금액은 얘는 기초 시점에서 없애버리고
단계 증가한 금액은 별도로 또 없애야 된다고요. 근데 단계 순이익 부분, 이 중에서 단계 순이익 부분은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다 수익과 비용으로 합쳐져서 그 연결 단계 순이익에서 대체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단계에 늘어난 자본이익을 별도로 또 없애는 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계에 늘어난 자본이익이 5,000원이 있으니까 이 5,000원 늘어난 금액을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다고. 자본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본이익 중에서 종속회사의 자본이익 중에서 지배회사 지분은 자본이익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처리해요? 자본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4,000원을. 지배회사 지분만큼을. 그 다음에 소수주 지분만큼 1,000원은 뭘로 처리해요? 소수주 지분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제거 분계가 필요하죠. 예? 자, 그러면 이 분계, 요 분계를 합친 거하고 이 분계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분계의 답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쪽은 뭐가 됐어요? 분계만 괜히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분계만 괜히 하나 더 늘어났고 이런 분계를 하게 되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무식해 보니까 무식해 보이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B사의 자본이익금, 연결 자본이익금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다 자본이익이기 때문에 이게 A사건이냐 B사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해서는. 그래서 좀 명쾌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네팅해버려갖고 그냥 이렇게 분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본의 자본이익금 1,000원, 대변의 소수지분 1,000원 이렇게 분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결국 분계가 하나만 더 늘어나고 괜히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지분법 자본변동은 무조건 다 자본이익금 처리해버리고 여기 있는 요 자본이익금은 항상 기말금액을 썼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 있는 금액을 항상 기말금액을 써요. 그러면 연결제고 분계를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알면은 마음만 복잡한 거니까 여러 가지 알려 하지 마시고 참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자본 변동은 무조건 지분법 자본이익금으로 대체하는 거다. 자본이익금으로 대체하는 거다. 그리고 투자수익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할 때 이 자본이익금은 항상 기말잔액을 갖다 쓴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추가적인 분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방법론은 되도록이면 분계를 적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분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뿐이니까 분계를 되도록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얼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식을 15만 4천원을 쓴 거죠. 여기다 뭘 쓴 거예요? 기초금액에다가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늘어난 금액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본이익금에는 항상 기말금액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소수주 지분은 어차피 요 금액을 다 곱한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7,000원 이렇게 써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는 기초 시점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말이 됐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올해치를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치를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생각할 때는 연결에서는 직접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직접 사용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재고자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자산이 팔려나가서 재고자산 부분에 해당하는 16,000원과 4,000원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6,000원과 4,000원을 생각하게 되면 2만 원이 생각이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재고자산 요 2만 원이 팔렸다 그 얘기예요. 팔리면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로 가죠. 그래서 이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차변에, 대변에. 자, 재고자산이 어디로 가냐면 팔렸어요. 자, 2만 원이 팔렸죠. 어디로 가냐면은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2만 원이 가서 이게 팔렸으니까. 자, 토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안 팔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어떻게 되냐면 감가상각이 됐잖아요.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했는데 몇 년간 상각하냐면은 얘를 5년간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5년간 상각하면 매년 2,000원씩 상각이 되잖아요. 자, 얘를 상각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결한 거예요.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직접 쓰는 거예요. 2,000원이라고.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직접 써요. 2,000원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업권을 생각해야 되죠. 영업권을 생각하는데 얘도 영업권도 직접 써요.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뭐가 되냐면 영업권 이렇게 쓰죠. 이게 직접 쓰는 거예요. 자, 10년간 상각한다고 했으니까 저기 얼마 되냐면 600원이 됐죠. 600원이 됐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지분법 평가를 할 때 지분법 이익에서만 그냥 마이너스로 표시했던 걸 이제는 해당 계정 과목을 직접 다 써가면서 직접 생각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직접 생각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A사와 B사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매출원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거기 매출원가가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업권 상각비 아예 없으니까. 자, 매출원가가 있는데, 자, 매출원가가 얼마예요? 70만원, 38만원이 돼 있고, 판관비가 얼마냐면 18만원, 8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70만원, 38만원. 이게 17만원, 이게 38만원 이렇게 돼 있죠. 매출원가가. 그 다음에 얼마냐면 18만원, 80만원. 이게 18만원,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거기서 여기 왔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이게 참. 굉장히 슬프겠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판관비인데, 그냥 판관비가 다 감가상각비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니, 뭐,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래, 뭐. 우리는 또 용납을 못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이 판관비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감가상각비 했는데, B사의 감가상각비가 저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원래 장부가액이 얼마였었어요? B사의 장부가액이 기계장치가 7만원이었죠. 7만원을 5년간 상각하게 되면, 5, 1은 5에다가 5, 6, 30, 1,600원이 감가상각비 됐을 거, 16,000원이 감가상각비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걸 7만원을, 얘를 5년간 나누면 16,000원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 맞잖아요. 16,000원. 그래서 요 중에서 16,000원이 감가상각비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닌가? 아, 14,000원? 아, 14,000원? 14,000원. 그러면 이 회사 A사의 감가상각비도 얼마가 있었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합친 것이 감가상각비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14,000원은 B사의 장부가액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니까 내가 옛날에 살 때 1월 1일 날 8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6,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0원을 더 더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합쳐서 16,000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합쳐갖고 이걸 더해서 16,000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출원가가 38만 원 있는데 매출원가 38만 원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만 저기 취득일년제 샀던 재고자산이 있었잖아요. 취득일년제 샀던 저 재고자산이 얼마에 3만 원으로 계산돼 있었겠죠. 그게 팔려나간 거예요. 그럼 그 3만 원이 여기다 매출원가로 3만 원이 계산돼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는 요 중에 3만 원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가 됐냐면은 실제로 내가 살 때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매출원가는 5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 분계를 함으로써 2만 원을 더해서 5만 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 가실 때는 이걸 이렇게 다 분계를 해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 강의에서 기본적인 얘기만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만 강의를 하고 끝내면 다 되게 분계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래갖고 하는데 그래갖고 문제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연결 문제는.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풀어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분계는. 그냥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나중에 나 외우라 그랬다고 삐져서 그런 거예요. 삐져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딴 뜻이 아니라 이게 햇빛 그래서 안 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별 뜻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자식이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아니 뭐냐면은 할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뭘 묻냐면은 자 매출원가가 얼마냐 연결재무제표상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절대로 무슨 뭐 연결재무를 해보세요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상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료에 주어지잖아요. A사의 감가상각비가 100원, B사의 감가상각비가 200원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그냥 삼각비 그려놨죠 이걸. 그려놓은 데서 여기도 뭐예요? 이게 감가상각비죠 이게. 합쳐서 1,600원 플러스 400원 그래서 2,000원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분개하지 말고 분개는 집에서 심심할 때 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2,000원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1998년에 저 전남대를 특강을 갔었어요. 99년에 갔었어요. 99년에 갔었는데 그 한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길래
그랬더니 자기가 유해자래요. 그래서 유해자래요, 유해자.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조선대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아이 그러냐고. 근데 자기는 진짜 작년에 시험을 보는데 이때가 98년도 시험이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다 작성했다고 치고 연결재무상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를 처음 낸 거거든요. 그때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분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걸 이렇게 쭉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불법행위인데? 그게 옆에 사람 거 봐도 소용이 없죠. 어차피 맞았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못 보거든요. 그 옆에 사람 걸 쭉 봤는데 옆에 사람은 분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됐대요. 왜 분계를 안 하나? 이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분계했다는 거죠. 그게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왔겠지. 그 옆에 사람이 뭘 했냐면은 분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서 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에서 순자산 과소평가 영권을 나눴잖아요. 얘를 생각할 때 이런 금액들이 다 매출원가로 간다, 감가상각비로 간다, 무형자산상각비로 간다는 걸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대체표 갈 때는 어디로 가요? 얘가 대체표 갈 때는 얘가 어디로 가요? 누계획으로 가죠. 처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누계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연결 제거 분계를 하라 이런 거는 그 70년대, 80년대식 문제고 이제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분계는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묻는 문제들을 내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 분계를 해갖고는 전혀 못 풀어요. 시간이 부족해갖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희 분계는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계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계는 그냥 기본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기본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딱 보시고 저게 매출원가 2만 원이 늘어나는 거구나. 여기는 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분계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상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지만 그것이 연결재무제표를 직접 갈 때는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매출원가구나. 그렇게 아셔야지 나중에 2차 강의 들을 때 다 강의를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 이게 분계를 다 하고 있어요. 분계 묻지도 않아요. 연결제품을 작성했다. 연결재무제표의 다음에 각 금액들을 계산하라. 1번 기계장치 금액 얼마인가, 2번 재고상 얼마인가, 3번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급회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도 모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실제적인 그 지분법과는 달리 실제적인 계정 과목을 다 써가면서 분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연결단계수익이 만들어지겠죠. 연결단계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지워버리면. 자, 손익계산서에서 뭐가 됐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손익계산서에서 자, 이제 A사와 B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가 단순하게 합상이 돼서 여기다가 투자주식과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해서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분법이 취소한 데서 지분법이 또 취소가 됐을 테고 그걸 다 더하고 빼고 하게 되면 이제 연결단계수익이 최종적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하면 손익계산서에서 이제 연결단계수익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연결단계수익이 곧바로 어디로 와요? 손익계정이니까 이 손익계정이 마감되면 얘가 대체제표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단계수익은 어디로 오겠어요? 연결이익형으로 오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대체제표로 올 때는, 대체제표로 올 때는 얘가 자본 쪽에 어디로 오냐면은 연결이익형으로 온다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익형으로 오는 건 좋은데, 연결이익형으로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소수주주권은 소수주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로. 예전 기준에서는 작년에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손익계산서의 예전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연결단계 순위를 계산할 때 이 총 단계 순위에다가 작년 걸 공부하신 분들 아직 있으실 테니까 잠깐 얘기하는 건데 단계 순위에다가 소수지분 순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산해서 빼갖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온 것이 작년에는 그냥 지배사 지분만 온 거예요. 그리고 소수지분 순이익은 이 분계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왔다고 얘가 이렇게. 근데 계정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얘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쳐서 어떻게 오냐면 합쳐서 그냥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버리니까 요 금액 중에 일부를 이렇게 대체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얘를 손익계산서에서 두 개로 쪼갰고 손익계산서 두 개로 쪼갠 금액이 각각 이렇게 왔는데 계정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안 쪼개고 얘가 직접 이리로 오니까 요거를 이렇게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 이익형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소수주 지분 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수주 지분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계가 제일 마지막 4번에 있는 이익잉엄의 소수주 지분 대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익잉엄의 소수주 지분 대체라고 하는 분계가 여기 있는 이익잉엄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소수주 지분으로 이렇게 계정 대체만 하면 돼요. 예전에 이 분계가 어떻게 됐던 분계냐면은 소수주 지분 순이익 대변의 소수주 지분 이렇게 분계했던 걸 소수주 지분이라는 소수주 지분 발음 다시 아니 도대체 왜 바꾼 거예요 도대체? 소수주 지분 순이익 그거를 이제 이익형으로 딱 바꾼 것만 바뀌고 다른 연결 제공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똑같다는 생각을 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 돼요?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무조건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에 가셨을 때도, 실무에 갔을 때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했던 무슨 소수주 지분 금액이 얼마냐,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걸 계산해서 뭐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결 자본이익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연결 기금이 얼마냐? 이거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거기는 A사와 B사의 개별 재물을 합산해서 내가 연결 제거분계만 추가라고 해주면, 네? 그러면 연결 재물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연결 제거분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연결 제거분계를 하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할 줄 몰라도 되는 거죠. 할 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실무에서도 실무하고 이쪽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거는 소수주주 지분 순이익은 반드시 계산해야 돼요. 실무에서도 연결 제거분계를 요걸 해줘야 되는데 요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그 자본 계정 금액이 얼마인지는 하나도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소수주주 지분 순이익 요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실무에서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 그러면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소수주주들이 얼마 가져가려합니까? 그래서 왜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들이 얼마 가져가겠대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다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소수주 지분 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지분법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분법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지분법이익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요거 대신에 이제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지분법이익이 얼마야? 4만 원 곱하기 20% 소수주주 지분율. 자, 마이너스 상가액. 저기 보면 얼마야? 4,400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얼마 돼요? 3,6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3,600원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차변의 이익잉여금 3,600원, 대변의 소수지분 3,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공시할 때는 연결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을 테니까 공시해봐라 이러면 연결단기 순이익 우리가 계산해서 공시를 해야지 무식하게 더하고 빼고 이렇게 공시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연결 손익계산서를 다 그려라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연결 단기 순이익부터 공시해봐라 이럴 거라고요. 물론 이제 다 공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연결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그러면 요 금액에다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과 소수주 지분 순이익을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잖아요. 이때 소수주 지분 순이익만 얼마인지 알면 이게 3,600원인지만 알면 남는 잔액은 지배회사 지분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증을 할 때는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한 다음에 이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사시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167페이지에 있는 연결대차표하고 연결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는 거죠. 168페이지 보고 참고해 보면 연결 정산표가 있는데 그런 거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결 정산표를 그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짓이 없다고 이걸 그리고 있겠어요. 이걸 그리면 종쳐요.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참고 목적으로 연결 정산표가 그렇게 계산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사와 B사의 재무제표를 단순하게 합산하고 여기다가 어떤 금액이 더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챕터에 나오는 내부고래와 미실현 손익의 제거를 하면서도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외우라 그랬다 치죠 뭐. 예? 그래야지 시험 현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3번을 보시면 169페이지는 3번에 지배권 획득을 이후에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